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선물과도 같은 영상, 정말로 선물이 포함된 영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잠깐 집을 떠나서 한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되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뮤지컬 관람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이었어요.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데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현대에 맞게 각색한 뮤지컬인데다가 캐스팅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는 내내 진짜 소름 돋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푹 빠져 있었던지라 연말을 맞아서 이 뮤지컬을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오늘 영상의 말미에는 뮤지컬 초청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하데스타운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정보들을 미리 알고 가면 더 재밌는지, 또 함께 즐길 만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청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하데스타운이 그리스 신화를 각색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신화 안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 하데스, 페르세포네, 헤르메스가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을 간단히 알아두면 좋아서요.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 이름이 뭔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르페우스가 누구더라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짤을 보시면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정말 굉장한데? 아름다운 재능의 축복을!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축복을!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그 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프 막 징가징가 치는 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음유시인인데요. 음악을 정말 잘해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 산천초목이 다 감동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오르페우스에게는요, 아내 에우리디케가 있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원래 물의 ним프인데요. 어느 날 뱀에 물려서 죽게 돼요.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못해 그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저승세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이제 자강자강 노래를 부르게 되고 여기에 감동한 저승의 신이 오케이 알겠다. 에우리디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다만 이때 저승의 왕 하데스가 두 가지 조건을 달아요. 첫 번째, 저승을 빠져나오는 내내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의 뒤에서 따라 걸을 것. 두 번째, 저승을 나가는 길 내내 오르페우스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이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르페우스는 저승을 나오는 길 중간에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에우리디케는 다시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를 중심으로 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하데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승의 왕입니다. 어느 날 이 하데스가 꽃밭을 거닐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되고요. 첫눈에 반해서 그녀를 지옥 저승으로 납치하게 돼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인 데메테르는 이제 딸이 갑자기 납치가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세포네가 이미 지하세계에서 저승의 음식을 한 입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살 수는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제우스는 절충 안으로요. 1년에 3분의 2는 지상세계에서 페르세포네가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에 3분의 1은 지하세계에서 하데스와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흔히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있는 이 3분의 1은 아주 혹독한 겨울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뮤지컬은 이 네 인물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신화에서 항상 전령사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꾼인 헤르메스가 가세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죠. 이 그리스 신화의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현대의 일과 자유,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뮤지컬이 바로 이 하데스 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아주 기본 줄거리를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공연장에서도 공연 시작 전 그리고 인터미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검색해 보시는 관람객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대에 맞게
각색된 이 하데스타운에서는 에우리디케가 하데스타운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하데스와 하데스타운을 흔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승을 빠져나오던 오르페우스가 어떤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는지,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원작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본 날 캐스팅이 조형균, 최재림, 김선영, 김환희, 양준모 배우님이었습니다. 다른 캐스팅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본 날 이 캐스팅 조합이 정말 좋았고요. 다들 또 되게 유명하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메인 캐스팅 외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분들이 운명의 새 여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노래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의 세이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정도면 진짜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이 하데스타운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음악이었는데, 음악이 뭐랄까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서정적이에요. 음악가로 치면 약간 아우스게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제가 이 넘버들을 다시 듣고 싶어서 OST를 검색해보니까 오리지널 그 사운드 트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들으면서 좀 여운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뮤지컬이 지금 LG아트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큰 무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대 구성이랑 동선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크지 않은데 무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그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반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보면서 미쳤다 이러면서 박수를 꾹 참으면서 봤는데 이 감동을 많은 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신화를 각색한 작품들이 종종 눈에 띄죠.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키르케겠죠.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던 그 키르케. 하데스타운과 키르케는 중심 인물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키르케가 워낙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 키르케에서도 일종의 이야기꾼, 전령사 역할을 하고 하데스타운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함께 즐겨보시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르케가 기본 서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마녀였던 키르케를 굉장히 멋지고 주도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로 만들어냈잖아요. 하데스타운에서도 이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매력적으로 탄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저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까미의 시지프 신화,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 같은 것들이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책들이죠.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워낙 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다가 그 스토리들이 또 하나같이 뭐랄까요? 인간의 본성? 그 복잡한 갈등과 갈망, 사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매혹적인 주제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작품들의 원형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필두로 해서 성경, 삼국지, 오디세이아 이런 작품들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보면 내용이 엽기적이기도 하고 좀 풍기문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틀어서 현대적으로 바꿔놓고 나면 너무나 생각할 거리가 많은 멋진 작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색의 묘미를 많은 분들께서 책이나 영화나 뮤지컬 등등으로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기다리셨을 초청 이벤트에 대한 공지도 해드려야겠죠?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5분의 당첨자를 뽑습니다. S석 1인 2매로 총 10분을 초대해드려요. 이벤트는 이 영상이 올라온 직후부터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티켓은 12월 29일 수요일 7시 관람 티켓입니다. 아쉽게도 관람 일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확인하신 후 꼭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백의 책단장 리드인미 라이브에 5회 이상 출석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5번 이상 출석 체크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위의 조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추려서 컴퓨터 당첨 프로그램을 돌려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쓰실 때에는 연락 가능한 메일 주소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은 백신 패스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연 당일날 입장 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백신 접종 확인증 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때에는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꼭 참고해서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그간 공백의 책단장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을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5팀을 먼저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제가 앞으로 종종 좋은 이벤트들 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이 하데스타운 정말 재밌고 좋은 뮤지컬이었거든요. 눈과 귀가 즐거운 것은 물론이고 함께 즐길 다른 콘텐츠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벤트도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과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